근접하면서 남해안 일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중계차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최세진 기자,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 본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은 태풍이 상륙하기로 되어 있는 경남 통영에서 직선거리로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빗줄기도 상당히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파도도 높아지면서 태풍이 점차 북상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창선 삼천포대교 주차장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텅 빈 모습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과 인근 하동군과 남해군 등의 항포구에는 태풍을 대비해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권은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302mm, 남해 277.5mm, 함양 237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리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고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한 남강댐은 남강 방향 초당 300톤, 사천만 방향으로는 초당 최대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시 휴장하고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네, 최세진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산항에 중계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 태풍이 통영 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곳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영향이 좀 느껴지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눈을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센 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 콩레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파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해바다의 물결이 최대 8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남해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경남 지역에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김해에서는 간판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만조시각과 태풍 근접 시기가 겹쳐 진해 용원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네, 마산항 중계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아주 비슷한 경로로 이동 중입니다. 부산을 연결하겠습니다. 강예슬 기자, 지금 광안리 쪽이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부산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바다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의 위력을 점차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태풍이 점차 다가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0mm를 조금 넘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입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지면서 결항 등 피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도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안대교
해운대교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인데요.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대 행사가 장소를 옮기는 등 적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상황 알아봤습니다. 울산도 2년 전 태풍 때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현지 중계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홍희 기자, 거기는 빗줄기가 좀 어떻습니까? 잠시 약해졌던 빗줄기는 조금 전부터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오늘 새벽부터 육상에는 태풍 경보가, 해상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97mm인데요. 많은 곳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낮 1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0-3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2년 전 3명이 숨지는 등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경로가 유사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상륙과 만조 시간대가 겹쳐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울산시와 자치단체는 강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어선 800여 정도 항내에 정박하고 양식장 시설물도 고정시키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오늘 아침 울산과 서울을 오가던 항공기 2편이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김홍희 기자였습니다. 태풍은 남쪽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포항 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기자, 아직은 태풍이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영향은 점차 받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된 빗줄기도 점차 거세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태풍 경보가, 안동 등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바람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오후가 되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경북 포항 구룡포 200mm, 울릉 197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지면서 결항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현재 경북 동해안의 각 항포구에는 4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 등이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또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편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지자체는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일어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포항이었습니다. 전남 쪽 해안도 태풍의 길목에 들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돼 남해와 서해 전 해상, 광주와 전남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목포와 여수, 안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 9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광양 백운산 269.5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정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이른 오전이 고비인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람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 밀락동의 모습입니다. 카메라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곳은 만조 시각에다가 태풍까지 접근하면서 수변공원 너머로 인도 부근까지 아주 높은 파도가 집어삼킬 듯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남해안에 굉장히 접근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통영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서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특보 현황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과 경남, 전남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충청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 동해 남부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더 북상하면서 그 밖의 지역도 태풍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에 비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가운데 중부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최고 250mm가량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영남 지역도 최고 20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10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량의 약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조 시각까지 더 겹치면서 오늘 집채만한 파도가 남해상을 중심으로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했던 제주에서는 어제부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르고 또 강풍 피해도 많았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도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요,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6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탕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날이 밝고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 밤사이 드러나지 않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하겠습니다. 홍화경 기자, 전국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 영남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 태풍 영향권에 든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다거나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앞서 보신 대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 정전까지 포함된 수치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7%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고
포구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돼 버린 자동차 차량 운전자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교통신호기 10대가 파손됐고 19호 태풍 쏠릭 때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도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78개 항로, 여객선 139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물러갈 것으로 보이는 오늘 낮 12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서귀포 삼방산 진입도로와 울릉군의 일부 도로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 404개 탐방로도 출입 통제 중입니다. 네, 홍화경 기자가 전국 피해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의 자세한 진로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기자,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고 있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이 접근하고 있는 여수 오동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밀려들고 있고요. 거센 바람에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낮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 밀락해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단 아래까지 원래 해변 공원인데요. 설치된 무대에 거센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천문현상 때문에 현재 바닷물 높이가 높은 시기에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려 수위가 높아진 낙동강 하구 주변이나 부산 신항 주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대구 신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흙탕물이 가득 찬 모습인데요. 태풍 앞자락의 비구름이 발달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근의 경북 김천을 지나는 감천에는 아침 7시 반에 기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종훈 기자,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모두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 오름에 700mm에 육박하는 큰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지역도 강수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센데요.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통영과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자, 현재 태풍은 어디까지 북상해 있나요? 네, 태풍은 현재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고요. 특히 중심 부근에 발달한 구름이 경남 남해안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인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자, 이 시각 이후의 예상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태풍은 앞으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예상보다도 약 1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정오 무렵 부산 부근을 관통해서 오후엔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지금 그 진로가 당초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당초 기상청은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빠져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어제부터는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경북 내륙 지역까지 태풍의 중심과 가까워져서 예상보다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시점도 예보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진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번 태풍 최대 고비는 언제가 될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한반도의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을 보면 태풍 오른쪽에 비구름이 발달하는 다른 태풍들과 달리 태풍의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지역에도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남부 내륙 지역도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요. 태풍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 지역별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각도 알려주시죠. 네, 제주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경남 해안과 지리산에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는데요.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많게는 2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자, 지금 바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남해안에 접근할 때까지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시속 40km가 넘는 이동 속도가 더해져서 강풍의 위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해안 쪽 상황이 특히 심각해 보입니다. 해일 우려가 있죠? 네, 강풍과 함께 바다에선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파고 예상도를 보면 최대 10m 가까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해안에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드는 폭풍 해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접근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남해안의 해수면 높이가 높을 때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조 시간대를 보면 오늘 아침 7시 전후여서 이미 지났지만은 오전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바닷물이 넘칠 수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지하 주차장 등 저지대에서는 주변 상황을 살펴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육지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바닷물까지 덮친다면 이 침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 시각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자, 집중호우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대처 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태풍이 오면 강풍에 유리창이 깨질까 이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몇 가지 숙지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각지에서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포항 쪽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비바람이 아주 거세서 건물 안쪽으로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시청자 박성재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상황이 되고요. 또 죽도동 건물 1층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빗물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차 있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흰색 판넬 같은 것들인가요? 떨어져 나온 파편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반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도 안쪽까지 물이 들어와 있네요. 경북 포항시 영상입니다. 시청자 김광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새벽 5시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으로도 물이 들어차고 있네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산 쪽 상황입니다. 해운대 쪽인데 상당히 비바람이 거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나성환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아침 7시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찍으셨습니다. 역시 부산인데요. 사하구 다대로라고 합니다. 시청자 홍영랑 씨가 찍어주셨는데요. 사진 석장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에 촬영한 사진이고 6차선 도로 신호등이 바람에 쓰러져 있고 또 도로가 막혀 있는 모습, 경찰차와 119가 출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경남 지역 상황입니다. 시청자 이성빈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양산시 신기동 양산천변의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 상황이고 흙탕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우산도 바람에 날아갈 뻔했다, 이렇게 이성빈 씨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지나오는 길에 나뭇가지도 많이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경남 사천 삼천포 영상입니다. 익명의 시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전 6시경에 촬영을 했고 남양동 수산물 경매장 근처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영상이고 물건 덮어놓은 천막 같은 것들이 날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거세 보입니다. 빗줄기도 아주 거세게 바람을 타고 부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KBS 뉴스 검색해서 제보 주실 분들은 제보를 좀 보내주시고요.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피해 영상과 사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 촬영하실 때는 안전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상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안전 관련된 주의사항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대변인을 지내신 김승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번 태풍이 가을 태풍이에요. 이게 네. 좀 드문 경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상청이 태풍을 네.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10월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 상륙하거나 또는 영향을 준 태풍이
지난 과거에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예. 이번 태풍이 이제 한 9개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태풍의 에너지는 따뜻한 바다와 따뜻한 공기거든요. 예. 그런데 10월이면 이미 우리나라 한반도 상하층 간에 찬 공기가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했거든요. 예. 10월인데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남쪽에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통상 10월 정도 되면 발생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태풍의 발생 구역은 뭐 여름과 거의 비슷하게 따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더라도 거의 일본 밑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 진로가 예. 정상적인 진로인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주도 밑으로 와서 그 이후는 이제 그 아열대 제트기류라고 하는 네. 강한 상층의 바람이 이 태풍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제주도를 지나면서 예. 태풍이 이제 한번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남해상 지나는데 앞으로 남해안, 경남 남해안 네. 어딘가 상륙한 뒤에는 더 휘청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상위성이나 레이더 영상을 보면 많이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릉도 독도 오후 한 6시까지 예. 이 정도까지 지날 때는 태풍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풍의 위력은 네. 가지면서 저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을 태풍은 결국 온난화하고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의 한 영향이죠. 북태평양 고기압도 이례적으로 지금 발달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와 접해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과거보다 네. 높거든요. 올여름 그 지긋지긋한 폭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삼면의 그 바닷물의 온도가 예. 평년보다 높았거든요. 거기에서 방출되는 그런 열이 많은데 네. 이번 역시도 10월 태풍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보면 지난 9월 미국의 허리케인 그 플로렌스 또 일본의 차바, 짜미 예. 이번 콩레이까지 다 앞으로 10월 돼서도 그러니까 가을 돼서도 네. 지구온난화와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예.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할 가능성은 기상학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온난화 때문이라면 결국 매년 가을 태풍이 좀 더 잦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산술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자연현상은 그 어떤 그 전형성을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과 따뜻한 공기인데 네. 그게 뒷받침이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 콩레이가 중간에 방향을 한번 전환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태풍이 원래 제대로 북서진하다가 예. 제주도 남쪽 부근에서는 이제 상층의 강한 강풍 영역에 들어온 거죠. 네. 그 강한 상층의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곡선을 그은 다음 일본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포물선을 그리는 진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 태풍이 편입된 뒤로는 당연히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로가 가고 있고요. 네. 당초 한국기상청이 예상했던 그런 어떤 범주 안에서 네, 큰 틀에서는. 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지금 네. 태풍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외국의 어느 수치 모델은 전남 해안으로 해서 충북으로 해서 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 편차를 가지고 예측을 했거든요. 예. 뭐 이번 어찌됐건 그 남해안 끼고 또는 접근 또는 살짝 걸칠 것이다 하는 네. 그 진로가 그 진로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는 뭐 변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뭐 큰 이런 어떤 상층의 바람 네. 지금 태풍이 가고 있는 거는 상층의 강한 제트기류 따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100km를 벗어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력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라산이라는 어떤 장애물을 한번 거쳤고요. 예. 또 이 상층으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아마 유입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공기거든요. 예. 또 남해안 어딘가 스치거나 상륙을 하게 되면 네. 역시 제주도 지난 것과 같은 어떤 그 지형적인 마찰 효과가 더해져서 네, 에너지를 좀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해서 네. 앞으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앞으로는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울릉도 독도 지나는 오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태풍의 위력은 예.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시청자 화면에서 봤듯이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강한 바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콩레이 그 예상 강우량을 봤더니 뭐 최고 500mm, 600mm 이미 이렇게. 내렸고 또 네. 앞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어떤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기상적으로 보면 그 종합 세트입니다. 강한 예. 바람, 강풍, 폭풍의 그런 어떤 악조건을 다 만들어내는 네. 강한 기상 현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2년 전 차바와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계속 나오는데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태풍 차바와 네. 매우 유사한 그런 어떤 진로를 밟고 있고요. 예. 그 태풍 차바가 부산, 울산 쪽에 큰 피해를 주었는데 네. 그때 남해상으로 지날 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예. 지금 이 태풍 콩레이가 아마 정확히 이 중심 기압을 직접 재지는 않기 때문인데 네. 아마 조금 전까지 975 헥토파스칼 유지하고 있고 예.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뒤에 남해상 쪽으로 어딘가 이제 스칠 텐데 네. 그때 되면 태풍 차바보다도 더 기압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그 위력이 더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거 비교해 볼 때 태풍 차바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러나 역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문제는 그 태풍 안에 포함된 어떤 수증기의 양 예. 이런 걸 인간이 아무리 컴퓨터가 있어도 계산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린 결과를 보고서 이제 그 위력을 실감하는데 네. 어찌됐건 예상대로 지금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 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 해안 예. 또 경상북도에 또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이 태풍이 지나면서 뭐 200~300mm의 비가 충분히 더 내릴 그런 그 위력과 예.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태풍입니다. 예전에 태풍들을 보면 주로 남해안 쪽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네. 이번에는 동해안에도 아주 예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가 서해상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진로가 아니고 예. 제주도 지나서 남해안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식의 태풍은 네. 남해안뿐만 아니라 또 이 태풍이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기 때문에 예. 동해 바다에 습하고 찬 공기를 우리 그 동해 내륙으로 네.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또 그 동쪽의 태백산맥과 부딪히게 되면 예.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그러니까 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동쪽에서 동풍이 불면 그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콩레이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네. 거죠. 지난번 태풍 솔릭은 제주도를 지날 때까지는 위력이 강하다가 네. 목포 앞바다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예. 이번 태풍은 아까 말한 그 가을 태풍이기 때문에 네.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가 내려온 상태에서 제주도 부근에서 이제 그런 제트기류에 휩쓸려서 가기 때문에 예. 속도가 이동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앞으로 이제 더 쏜살같이 도망가듯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예보를 보니까 해안가 쪽에는 바람이 초속 30m까지 네. 불 거라고 예보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초속 30m면 이제 시속으로 바꾸면 한 110km 정도 되거든요. 예. 자, 자동차 시속 110km 달리는 그 힘, 그 어떤 물체의 질량이 이제 자동차만 하는 건데 이거는 더 반경이 한 350km, 예. 직경이 한 700km 되는 공기지만 그런 어떤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 이동 속도가 더해지면 그 플러스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예. 달리는 트럭이 측면에서 그 바람을 맞게 되면 네. 전복이 되거나 넘어지게 되고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네.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바람입니다. 실외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우선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하고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침수 대응 요령을 장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자, 태풍이 거셀 때는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는 요령들은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다시 남해안 일대 중계차들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사천 삼천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세진 기자, 비바람 점점 거세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은 태풍의 상륙 예정인 경남 통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상당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고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파도도 점차 거세져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제 뒤로 보이는 창선 삼천포대교 주차장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텅 빈 모습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과 인근 하동군과 남해군 등의 항포구에는 태풍을 대비해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권은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302mm, 남해 277.5, 함양 237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리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고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한 남강댐은 남강 방향 초당 300톤, 사천만 방향으로는 초당 최대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대부분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네, 최세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통영과 창원 쪽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산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자, 차주아 기자, 화면으로 볼 때는 빗줄기가 조금 더 거세진 것 같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눈을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센 빗줄기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점차 바람도 강해지고 있어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 콩레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파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해 바다의 물결이 최대 8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남해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경남 지역에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김해에서는 간판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만조시각과 태풍 근접 시기가 겹쳐 진해, 용원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네, 차주아 기자가 경남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부산인데 이번에도 콩레이가 같은 경로로 움직이면서 초비상 상태입니다. 광안리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예슬 기자 이 시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파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 콩레이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7mm를 조금 넘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이고 많은 곳은 최대 25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에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욱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철마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부산 강서구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총 8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컨테이너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도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와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인데요.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대 행사 등이 장소를 옮기는 등 태풍의 피해가 있어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중계차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발생했던 태풍 차바로 울산 지역도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긴장감이 높을 텐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홍희 기자, 울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벽 시간 약하게 내렸던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붉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점차 강해져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울산에는 오늘 새벽부터 육상엔 태풍 경보가, 해상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107mm인데요. 많은 곳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정오전 울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0-3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2년 전 3명이 숨지는 등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경로가 유사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상륙과 만조 시간대가 겹쳐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울산시와 자치단체는 강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어선 800여 척도 항내에 정박하고 양식장 시설물도 고정시키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오늘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 6편이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희 기자였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을 거치면 다음은 동해안 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기자, 그쪽은 비바람이 좀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된 빗줄기도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포항과 경주, 영덕 등에는 태풍 경보가, 안동 등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바람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오후가 되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경북 포항 구룡포읍 200mm, 울릉 197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벼랑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현재 경북 동해안의 각 항포구에는 4천여 척의 여성과 화물선 등이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지자체는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일어 해안도로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시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19호 태풍 솔릭은 천천히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지만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상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남부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강원 산간과 12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152mm로 가장 많고 태백 125.9, 동해 125.2, 강릉 93.5mm 등입니다. 널성 파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동해안 해상에는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어선 2,800여 척은 항폭으로 대피했고 해경은 방파제와 갯발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설악산과 오대산 등 고지대 탐방로와 대피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폭풍 해일이 일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강릉의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전남 해안 일대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여수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국동항에 나가 있는 김세희 기자, 새벽부터 비바람이 아주 거세던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조금 전까지 세찬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태풍이 가까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돼 남해와 서해 전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 9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광양 백운산 269.5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이 고비인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수 중계차였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갔던 제주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도하고 사무실들이 다
그래가지고 방법 없어요, 지금. 폭내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6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날이 밝고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 밤사이 드러나지 않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홍화경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 기자, 이 시각까지 집계된 피해들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 영남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지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또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앞서 보신 대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7% 정도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고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됐던 차량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교통신호기 10대가 파손됐고 19호 태풍 쏠릭 때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도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78개 항로, 여객선 139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물러갈 것으로 보이는 오늘 낮 12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서귀포 삼방산 진입도로와 울릉군의 일부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 404개 탐방로도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 밀락동의 모습입니다. 이곳 화면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태고요. 이곳 태풍이 아주 근접해 오면서부터 이곳 수변공원 너머로 인도 부근까지 아주 높은 파도가 이곳을 삼킬 듯이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9시에서 10시경에 남해와 또 통영 사이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오늘 낮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서 또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특보 현황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 경북 지역 그리고 남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동해상과 그 밖에 충청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부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과 일부 동해안 지역도 아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수 예상도를 보겠습니다. 차차 서쪽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늘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50mm가 되겠고 지리산 부근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60에서 최고 200mm 정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10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로 제주도는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도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남쪽 지역,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아주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 해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바람, 또 집중호우 때문에 해상 양식장들도 늘 위태롭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관리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침수입니다. 일단은 운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도로 위에 있을 때 물이 차오른다면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겠죠.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지금껏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태풍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도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에 상륙했던 2년 전의 10월 태풍 차바는 울산에 시간당 139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태화강이 범람해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은 도시건설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이재민 6천여 명, 재산 피해는 2,1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의 경로가 차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태풍 루사 헬기 보도는 16년 전 제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의 자세한 진로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지역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이 접근하고 있는 여수 오동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밀려들고 있고요. 거센 바람에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낮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 밀락해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단 아래까지가 원래 해변 공원인데요. 해변에 설치된 무대까지 거센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천문 현상 때문에 현재 바닷물 높이가 높은 시기에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려 수위가 높아진 낙동강 하구 주변이나 부산 신항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지대 주민들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대구 신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흙탕물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태풍 앞자락에 비구름이 발달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근의 경북 김천을 지나는 감천에는 아침 7시 반일기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 태풍은 비바람 두 가지가 모두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 7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지역도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센데요.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통영과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자, 이 시각 태풍은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네, 태풍은 현재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빠르게 남해안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고요. 특히 중심 부근에 발달한 구름이 경남 지역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인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경남 지역에서 시간당 4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자, 이 시각 이후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태풍은 앞으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 1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정오 무렵 부산을 관통해서 오후엔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로 변경이 좀 있었죠? 네, 기상청은 태풍이 어제까지는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는 경남 통영 부근 상륙으로 예보를 다소 수정했습니다.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북 내륙 지역도 태풍의 중심 부근과 가까워지면서 예상보다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시점도 예보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진로도 바뀌고 여러모로 위험한 태풍인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고비가 될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한반도의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특징을 보면 태풍 오른쪽에 비구름이 발달하는 다른 태풍들과 달리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지역에도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남부 내륙 지역까지도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요. 이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시간대가 있겠죠? 네, 제주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는데요.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많게는 2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자, 바람도 무척 강한데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 네, 태풍이 남해안에 접근할 때까지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시속 50km 가까운 빠른 이동 속도가 더해져서 강풍 위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큰 태풍이 오면 해안 쪽에 침수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강풍과 함께 바다에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파고 예상도를 보면 최대 10m 가까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해안에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드는 폭풍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접근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남해안의 해수면 높이가 높을 때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조 시간대를 보면 오늘 아침 7시 전후로 이미 지났지만 오전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바닷물이 넘칠 수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지하 주차장 등 저지대에서는 주변 상황을 살펴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에서 보내주고 계신 제보 영상 함께 보면서 각지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포항에서 시청자 박성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으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죽도동 건물이라고 하고요. 1층 주차장인데 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웠습니다. 다음은 포항 남구에서 시청자 김광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들어온 제보인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 침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차량들이 지금은 많이 대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까지 물이 들어찬 영상인데요. 아직 차량을 남겨두신 분들은 빨리 좀 대피를 시키셔야겠습니다. 자, 계속 영상 보겠습니다. 복도까지 물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도 침수가 됐을까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열어보면, 그 안으로도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물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도 아주 비바람이 거센데요. 해운대 쪽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나성환 씨가 보내주셨고 높은 건물 안에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쪽을 찍어주셨습니다. 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부산인데 사하구 다대로 쪽이고요. 홍영랑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들인데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에 촬영한 사진들이고 지금 도로에 신호등이 쓰러져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또 경찰차가 출동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경남 지역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시청자 이성빈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6시 40분경 촬영했고 경남 양산시 신기동 양산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흙탕물이 아주 거세게 내려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아주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성빈 씨 말씀에 따르면 우산도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 삼천포 쪽입니다. 남양동인데 시청자분께서 이름은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에 촬영했고 수산물 경매장 부근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비가 아주 거세게 부는 영상 볼 수 있습니다. 물건 덮어놓은 천막이 막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상 보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톡 KBS 뉴스를 검색하시면 제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피해 영상이나 사진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 촬영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일 겁니다. 어떤 곳에서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이나 계곡에서 강풍과 집중호우를 만나게 됐을 때 대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우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무엇보다도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 명이 감전사고로 숨진다는데 그 예방법을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압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분 모시고 이번 태풍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맡고 계신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 태풍 폭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겠지만 특히 해일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을 주기로 예. 그 달과 지구와의 관계로 네. 바닷물이 높아지는 그 천문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기간에 들어갔는데 네. 태풍이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예. 975 헥토파스칼. 네. 그러면 공기가 바다를 누르는 압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 바닷물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효과가 더해지면 바닷물이 높습니다. 네. 이때 태풍이 강한 바람으로 해안으로 접근하면 예. 플러스 알파의 힘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네. 그 방파제를 넘는 그런 해일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예. 지난 태풍 제비 때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뻘로 다 뒤덮이는 그런 예. 게 그 강한 태풍의 위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금 거의 지금 현재가 9시 한 15분을 넘어섰는데요. 네. 앞으로 한 1시간 이내 또는 한두 시간 이내에 이 태풍의 중심이 예. 그 남해안
뭐 통영이건 거제건 어딘가 예. 그거는 뭐 지금 태풍의 눈을 찾는다는 게 힘든 그 정도로 이렇게 약해졌거든요. 예. 뭐 어떤 지명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고 태풍의 반경이 지금 350km니까 네. 그 중심이 어디로 어느 지명이냐 이거에 우리가 그 어떤 불필요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된다. 자, 상륙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그만큼 더 태풍의 힘을 잃게 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울산 이쪽으로 해서 네. 울릉도, 독도를 향해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그러니까 태풍의 일생을 마치지 않는 한 예. 어제보다 또는 어제 밤보다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네. 그 화면에서 그 시청자와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그 정도의 어떤 강한 바람과 또 어디서 지금 경상도 쪽에 강한 비구름대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이 완전히 오늘 오후 영해안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태풍의 그 큰 피해가 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냈던 태풍들을 보면 뭐 태풍 루사도 있고 매미도 네, 매미도 있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마산 이쪽에 굉장히 해일이 덮쳤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2003년도 태풍 네. 매미 때 강한 바람으로 마산항에 그게 크레인은 아니고 하여튼 예. 거대한 그런 어떤 시설물이 그 해안 부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너질 정도의 바람이 강했고 예. 또 마산의 그 만조 기간과 네. 태풍 겹쳐서 바닷가에 있는 어느 지하 노래방에서 맞습니다. 대피하지 않다가 예, 예. 그 넘치는 해일로 인해서 참변이 사망자가 상이 생겼거든요. 네. 이 태풍은 재산적인 경제적인 피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중한 인명 피해죠. 그래서 방제 선진국이라는 일본 경우에 태풍이 와도 그렇게 사망자가 독거노인 한두 명 네. 이런 정도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 사망자 수가 줄어든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태풍이 한번 이렇게 상륙을 하거나 내습을 하면 100명, 200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그런 네. 과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해일 피해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고 나가는 게 그런 네. 바닷가, 특히 이렇게 남해안 쪽으로 태풍이 접근을 하면 예. 특히 우려되는 게 폭풍 해일인데요. 네. 다행히 만조 아침에 오전에 있는 만조는 오전 7시로 지나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네. 점점 이제 그 태풍 한 9시에서 10시 사이 예. 태풍이 접근을 할 텐데 그거와 겹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태풍이 가지고 오는 강한 힘에 의해서 예. 바닷물이 충분히 넘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조심해야 네. 되고 지금 아마 이렇게 계속 경고를 줬는데 관광차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해일이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짐이 좀 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강한 바람으로 태풍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만약 바닷가에 서 있다고 본다면 예. 그 파도 방파제에 넘치는 파도의 위력을 네. 직접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갑자기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지금 그 바닷가에 있으면 남해안에 그 높이를 실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 태풍 콩레이가 과거 태풍과 비교할 때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태풍이 원래 이제 다 강한 바람과 많은 그 비를 동반한 그런 건 같고요. 예. 다만 2년 전에 이와 유사한 진로를 갖고 부산과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예. 비교를 해보면 역시 진로는 거의 비슷하다. 네. 이 콩레이가 약간 더 서쪽인 중심이 거제건 통영이건 네. 어딘가 남해안에 상륙을 할 테고요. 그때 차바가 남해안에 상륙할 때 예.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는데 네. 이 지금 태풍은 이제 분명히 앞으로 한두 시간 사이에 더 약해져서 예.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한라산 지나면서 한번 힘을 잃었고 예. 또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한 번 더 힘을 잃을 것이고 예. 또 태풍이 이 정도 중위도까지 올라왔으면 지금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네.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자, 이 태풍이 지금 상층에 강한 제트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그런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2년 전 태풍 차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울산 태화강인가요? 네. 범람을 했던 거. 범람했고 그 지역의 지하 주차장들 예. 다 잠기고 사망자가 인명 피해가 8명. 그때 그 재산 피해가 한 2천여억 원이었거든요. 예. 태풍은 한번 들이닥쳤다 그러면 수천억 대의 피해를 주는 건데 네. 태풍 2003년도 매미 2002년도 루사로 5조 2천억 5조 3천억 이런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예. 다행히 올해 그런 정도의 강한 태풍은 우리나라에 내습하지 않았지만 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과거보다 따뜻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는 네.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도인 한반도 부근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특히 이번 콩레이처럼 이제 10월 초에도 이 태풍이 올 확률이 네. 빈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2년 전에 울산에서 강이 범람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은 지형적인 영향도 좀 있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중심이 예. 부산과 울산으로 갔고 그때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500mm가 내리면 500mm를 처리를 해주면 예. 전혀 그런 어떤 범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내린 비의 양을 그런 어떤 처리하지 못하니까 네. 그런 강으로 넘칠 수밖에 없고 그 강과 연계된 어떤 그런 주변 인근 주택 그 아파트 단지 지하 이런 시설물로는 네. 물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태풍이 올 때마다 서해건 남해건 이렇게 올 때마다 보면 그러한 그런 피해들이 늘상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그런 어떤 하수도 처리 네.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 투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그 어떤 침수 이런 게 늘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과제이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태풍 콩레이가 남해안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무척 거세지고 있는데요. 경남 삼천포 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 이 시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은 태풍이 상륙할 예정인 경남 통영에서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하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지금은 잠시 잦아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창산 삼천포대교 주차장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텅 빈 모습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과 인근 하동군과 남해군 등의 항포구에는 태풍을 대비해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권은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327mm, 남해 305.5mm, 사천 2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리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한 남강댐은 남강 방향 초당 300톤, 사천만 방향으로는 초당 최대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시 휴장했고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네, 사천 상황 알아봤고요. 창원 마산항 중계차를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아까 볼 때는 바람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던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강해져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파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해 바다의 물결이 최대 8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남해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경남 지역에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김해에서는 간판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만조시각과 태풍 근접 시기가 겹쳐 진해, 용원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와 창원 마창대교가 강풍으로 조금 전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네, 창원의 차주화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도 곧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자, 부산은 2년 전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긴장감이 높을 것 같아요. 비바람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에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까보다 점차 강해지고 파도의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어 태풍 콩레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7mm를 조금 넘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에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욱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8시 반쯤 부산 대연동에서는 아파트벽 마감재가 떨어져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강서구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가대교 양방과 광안대교 상하판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남항대교와 부산안대교 등에서는 컨테이너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 속도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도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와 저지대 점검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태풍이 오고 있음에 따라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대 행사가 장소를 옮기는 등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안리에서 강예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울산도 2년 전에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이번에는 좀 무사해야 할 텐데 이 시각 비바람이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져 오면서 울산도 이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오늘 새벽부터 육상엔 태풍 경보가, 해상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113mm인데요. 많은 곳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정오 무렵 울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0-3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2년 전 3명이 숨지는 등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경로가 유사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상륙과 만조 시간대가 겹쳐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울산시와 자치단체는 강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어선 800여 척도 항내에 정박하고 양식장 시설물도 고정시키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오늘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 7평이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김홍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쪽을 연결하겠습니다. 경포 해변에 김보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아직 직접 영향권에 든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 비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19호 태풍 솔릭은 천천히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지만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상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전 해상과 강원 남부 지역 등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170mm로 가장 많고 태백 139.9, 동해 135.4, 강릉 102.5mm 등입니다.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동해안 해상에는 위험예보주의보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어선 2,800여 척은 항폭으로 대피했고 해경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설악산과 오대산 등 고지대 탐방로와 대피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에 폭풍 해일이 일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강릉도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국동항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세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새벽부터 세찬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특보도 확대돼 광주와 전남 전 지역, 서해와 남해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 9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광양 백운산 316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수에서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고 강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이미 속출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구하고 차는 분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이 없어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6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날이 밝고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 밤사이 드러나지 않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하경 기자, 이 시각 공식 집계된 전국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 그 영남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지만 현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풍 영향권에 든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또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앞서 보신 대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됐는데 현재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됐고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운전자가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교통신호기 10대가 파손됐고 19호 태풍 쏠릭 때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도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78개 항로, 여객선 139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물러갈 것으로 보이는 오늘 낮 12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삼방산 진입도로와 울릉군의 일부 도로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 404개 탐방로도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콩레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재희 기자가 해일에 대처하는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해마다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 가운데 상당수는 방심하고 있다가 혹은 너무 당황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과거 강력한 태풍이 올 때마다 주택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그 예방책으로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정확한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해안에 아주 바싹 다가왔습니다. 10시경에는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서 오후가 되면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남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제주도와 경남, 전남, 경북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동해 중부 서해안과 또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남 지역에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점차 남서쪽을 시작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100에서 250mm 정도가 되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영남에는 최고 200mm 정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30에서 10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여전히 최고 10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음 특보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